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그 뒤에 내용 나오는 거를 좀 더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조인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한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셨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조인해서 이 데이터 이렇게 꺼내와 보세요 라고 하면 사실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막 배웠고 당연히 아직 적응되기 전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오늘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해를 좀 더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조인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MySQL 조인. 이런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종류가 벌써 뭐가 많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이너 조인은 딱 이거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나요? 이거 다이어그램에서 완벽히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 이너 조인, 우리가 지금 사용한 게 이너 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A.key, B.key 나오고 있죠. 이게 원래는 우리가 PK를 지금 뎁트 테이블의 PK가 부서 번호였고 그걸 EMP 테이블에서 갖고 있는 부서 번호 뎁트 ID라고 하는 애를 비교해서 가져온 거였어요. 근데 그때 원래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구조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EMP 테이블을 까보면은, 자, 이게 지금 우리 테이블 구조인데 이 뎁트 테이블의 ID라고 하는 애가 프라이머리 키라서 키 모양이 된 거죠. 그리고 EMP 테이블도 보면 그냥 ID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라서 키 모양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뎁트 I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얘는 지금 키 모양이 아니죠. 근데 얘도 원래 이 ID를 참조하는 키다라고 해서 FK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테이블 관계를 이렇게 이어놓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지금 당장 이걸 다 같이 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DB 깊게 못 들어가요, 시간상. 그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다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하지 않고도 가능은 하니까 그냥 한 건데,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이 뎁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얘랑 비교해서 얘를 참조하는 게 맞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는 키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이 이너 조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레프트 조인이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 조인, 또 레프트 조인이네요. 근데 여기 조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온절은 제가 조인을 위한 조건이라고 했죠. 단순히 조인할 때, 테이블을 합칠 때 이 테이블이 어떤 기준으로 합쳐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룬 게 on이에요, on.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on 뒤에 where이 하나 왔죠. 이 where절은 원래 뭐였어요? 뭐야? 예? 잠시만요. 지금 비대면 수업 듣고 계신 분들 괜찮죠?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갑자기 계정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됐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 웨어절이 사용이 됐어요. 이 웨어절은 그냥 진짜 조건이에요. 보면은 지금 둘 다 레프트 조인이고 위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온절까지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결과가 다르죠. 이 웨어절, 우리가 조인을 하고 나서 조건을 한 번 더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을 쓸 때도 그냥 단순히 조인, 온절 거기까지만 건다 라고 하면 이 두 경우는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겠죠. 근데 그 밑에다가 웨어절 써서 조건을 걸은 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A 테이블 영역만큼 나오고 있죠. 중복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교집합도. 근데 얘는 어때요? 교집합이 안 나오죠. 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여기 볼게요.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는데, 레프트랑 라이트는 사실 기준이 되는 테이블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랑 얘는 지금 반대되고 있는 거예요. 얘랑 얘는 그냥 완벽히 반대잖아요. 그쵸? 얘도 그래요. 아이, 왜? 잠시만요. 뭐지? 자,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레프트랑 라이트는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왼쪽에 둘 것이냐 오른쪽에 둘 것이냐 딱 이 차이라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지금 EMP가 먼저 왔고요. 그 뒤에 이너 조인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뎁트죠. 이때 우리 기준이 되는 테이블은 얘였어요. 레프트를 안 썼는데 그냥 얘죠. 레프트는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원래 디테일하게 쓴다 그러면 레프트 이너 조인이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안 써도 어차피 기본 기준은 왼쪽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결과를 얘 기준으로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라이트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는 게 얘를 여기로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이래서 별 큰 의미는 없어요. 레프트나 라이트나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큰 쿼리, 막 좀 대용량의 쿼리를 짜야 될 때는 이 레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원하는 순서를 우리가 바꿔주는 것보다 그냥 명시해주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서 이런 기능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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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대칭을 이루고 있죠. 반대로 이런 상황이고 얘가 이너 조인.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우터 조인이 나오고 있는데 아우터 조인은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너 조인은 완벽히 교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아우터 조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풀아우터. 풀아우터니까 두 개 그냥 다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풀아우터지만 조건을 줘서 이 교집합을 제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크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그냥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뤄보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나오네 저렇게 했을 때 뭐 나오네 눈으로 보면 그게 훨씬 이해가 빨라요. 이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건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 있고 각각 레프트랑 라이트가 있는데 레프트랑 라이트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요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정도만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것도 EMP 뎁트 가져다가 그냥 아우터로 바꿔서 해봤을 때 뭐가 나오나 확인해 보면 돼요. 아우터 조인 했다. 뭐가 나올까요? 뭐라 하네? 보자. 신텍스 near outer. 뭐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건가? MySQL은 이게 없대요. MySQL은 풀 아우터 조인이 없대요.
레프트 조인이랑 라이트 조인을 이용해서 프로라이터 조인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네, 뭐 이거는 그렇다고 합니다. MySQL에서 아우터를 쓴 적이 별로 없긴 하지, 그치? 보통 이제 우리가 아우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너를 쓰는데, 사실 이너도 생략이 돼요. 얘까지도 생략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레프트 조인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레프트 이너 조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까지도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조인이라고 써도,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유니온은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구글링을 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 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들마다 설명해 놓은 것도 조금씩 다를 거고, 제가 드린 설명이랑도 또 다를 건데,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신 다음에 내가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조인은 진짜 간단하게 개념적인 걸 완벽히 이해해서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고 조인 이용한 쿼리를 잘 짜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경험치가 거의 다예요. 해보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조인을 걸어야 내가 원하는 이게 나오겠구나 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요.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쌓으려면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빠른 성장의 방법이고 제일 오래 남습니다, 기억에. 단순히 개념적인 거 이해하고 지식만 이렇게 머리에 넣어놓는다? 이거는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실제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게 아마 답안 쪽에 있을 건데, 자, 얘를 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가 현재 시간이랑 날짜를 대충 넣어 봤거든요. 근데 얘를 date라고 하는 함수로 묶었어요. 그럼 얘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거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웬만하면 연어를 10분초 다 나오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라 쓴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쵸?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데이터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고, 테이블을 만들 때 이 타입으로 지정을 했고, 이 타입으로 지정해서 나오라는 걸로 이용해 데이터를 연어를 10분초를 넣으면 데이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연어를 10분초가 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여기 입사 1을 꺼내 올 때 입사 1에는 사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럼 이럴 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이러면 10분초 없어요. 근데 반대로 데이트 타입으로 해서 연월일까지만 데이터를 넣어 놨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10분초까지 꺼낸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때 없는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그것까지 알아서 다 해주진 않습니다. 얘네가 센스가 있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해주지만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 웬만하면 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요걸 가져다가 우리가 잘랐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풀 데이터를 넣어놓은 상태고,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가능해요. 이거 뭐예요? 네,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자바에서 쓰던 서브스트링 있죠? DB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글자를 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데이트 같은 걸로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글자를 자를 거야, 서브 str 이거 써서 글자 이만큼만 쓸래 해서 쓸 수도 있어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같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본 데이터 처음에 데이터 넣을 때는
풀로 넣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다 이렇게 해요. 만약에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연월일 10분초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가 저장할 때 무슨 그 스포츠 경기의 기록 같은 거를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걔는 연월일이 아예 필요가 없죠. 그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데이터잖아요. 예를 들어 100m 기록을 측정을 해서 100m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지금 현재 날짜? 굳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아예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뭐 입사일이나 아니면 이 회원이 가입한 일자 뭐 이런 거를 기록을 할 때는 무조건 풀 데이터 연월일 10분초를 넣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만약에 보여줄 거예요. 이 회원이 언제 가입했나 혹은 이 게시물이 언제 쓰여졌나 리스트에 보여줄 때 잘라서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함수들도 이런 내장 함수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 수업 진행하면서 나왔던 거 몇 개 안 돼요. 별로 몇 개 없는데 now랑 date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가볍게 다음 문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집계 함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 보시면 돼요.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왜? 우린 필요할 때 찾아서 써도 안 늦어요. 저도 실제로 이 MySQL 안에서 쓸 수 있는 내장 함수들 뭐 아는 거 해봐야 한 10개? 넘지? 될라나? 몇 개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필요하다 뭔가 이런 기능이 있을까? 검색해보면 있대요. 그럼 그거 갖다 쓰면 돼요. 없다? 그럼 제가 아는 것들 조합해서 만들어서 쓰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조인은 이해가 좀 되세요? 이 기본적인 이너 조인 정도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사실 돼야 게시판이 가능한 거라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알려주시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얘 왜 껐지 내가?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수업 페이지 보시면은 또 문제 하나 올려놨거든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문제 하나 더 올라왔어요. 얘를 똑같이 열어서 SQL 요구에다가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너무 세게 틀어주셨네요. 일단은 자 A6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 이거 뭐 기본적인 거죠. 우리 아까 아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 말고 이걸로 하죠. 정답 띄워 드릴 테니까 다들 정답 켜주세요. 문제 말고 정답을 갖다 놓고 정답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A6 데이터베이스 삭제 생성 선택이에요. 이거 3개 실행시키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A6 없었으니까 문제없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 10바이트 어쩌고 있는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뎁트 테이블 또 만들으래요. 이거 그냥 있는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이거 캐릭터 그냥 써도 된다고 했죠? 이거 그냥 배우기 위한 거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설트 데이터 2개 넣는 것도 진행.
자, 이번에는 EMP 테이블을 똑같이 만드는데 하나가 추가됐네요. 셀러리, 급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얘도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데이터 인설트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뎁트 테이블이 하나 완성이 됐을 거고, 셀렉트 EMP 테이블 이렇게 두 개가 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답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거 띄워 놓으시면은 실행만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볼 거예요. 자, 다 되셨죠? 네. 여기 첫 번째 사원수 출력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이 카운트 함수겠죠? 이거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인데 지금부터 배울 함수들은 집계 함수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 집계 함수라고 하는 애들을 배울 겁니다. DB에서 집계 함수를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운트 있고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걸로. 자, 카운트 있고, 디스팅트 있고, avg, sum, min, max. 얘네를 다 집계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now나 date 이런 함수랑은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내장 함수는 맞지만 집계함수라고 하는 얘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카운트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뭐 하는 애겠어요? 그쵸, 개수 세겠죠. 카운트 개수 세는 애예요. 개수 세는 함수인데, 자, EMP 테이블을 우리가 까서 보면 지금 데이터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3개죠. 한 줄 한 줄이 데이터 한 세트니까. 그쵸? 그래서 카운트를 했더니 몇이 나왔어요? 3 나왔죠. 얘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함수입니다. 내가 조회한 테이블에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몇 줄이겠죠? 한 줄 한 줄 이렇게 데이터 세트로 해서 세주는 거니까. 자, 근데 이게 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별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별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카운트, 개수를 셀 건데 모든 데이터의 개수를 셀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얘를 별로 안 하고요, 컬럼을 넣어줘도 돼요. 특정 컬럼. 자, 지금 제가 id를 넣었어요. 그러면 id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모든 컬럼이 데이터 다 3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다가 별 쓰는 거랑 컬럼 쓰는 거랑 차이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진짜 차이가 아예 없을까요? 얘는 제가 이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자,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셀러리가 낱널인가? 낱널이네. 그러면 자, 제가 지금 테스트라고 하는 컬럼을 급하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 컬럼에다가
첫 그 1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는 데이터가 지금 널이에요. 얘는 제가 널이라는 데이터를 넣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널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라고 넣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그대로 3이에요. 근데 얘는 몇일까요? 네, 얘는 2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카운트 집계 함수는 개수를 셀 때 이게 특정 컬럼을 넣어주게 되면 그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세어오는 건 맞는데 널을 안 세요. 널은 아예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막 몇십만 개, 몇백만 개 있을 때 막 중간중간에 널이 껴있대요, 데이터가. 근데 널이 안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럼 카운트해서 그 컬럼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널 안 셀 거니까. 혹은 반대로 널인 애들만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럼 똑같죠? 전체 개수에서 이거 개수, 컬럼 넣은 개수로 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쿼리를 짜다 보면 보통 뭐 중간중간에 널이 있어서 그걸 세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보통 이렇게 써도 되는데 특정 상황에 따라 널을 세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자, 제가 지금 널로 돼 있던 애를 공백으로 바꿨죠. 자, 얘는 세요. 제가 분명히 널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공백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널은 아예 카운트를 세지 않습니다. 근데 공백은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을 때 내가 값을 안 넣고 싶은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널로 넣는 거랑 그냥 빈칸으로 넣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데이터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데이터를 막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한 번에 보통 밀어 넣거든요.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떤 곳은 널이고 어떤 곳은 공백으로 들어가 있으면 데이터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저기 연구원 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 연구원이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면 항상 그런 게 섞여 있더라고요. 공백인 게 있고 널인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확인을 다 못하니까 몇십만 건씩 되니까 그냥 데이터를 밀어넣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진짜 항상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가 데이터를 설계하고 만들 때부터 신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널은 안 센다. 근데 널이 아닌 건 다 세요. 만약에 인트예요. 인트인데 난널이에요. 그럼 널이 없겠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0 들어가겠죠. 이런 거 다 세요. 공백과 같은 느낌이니까. 만약에 디폴트를 공백으로 넣어놨어요. 널이 아니라. 그러면 다 세요. 근데 난널이 아닌데 디폴트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데이터 안 넣으면 널 들어갈 거니까. 그런 거는 안 세줍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함수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 업데이트로 0을 뭘로 바꿔주면 만약에 0인 애들을 다 널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바꿔놓고 작업해도 됩니다. 근데 그 0이 의미가 있는 0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난널 컬럼은 애초에 널로 바꿀 수가 없어요. 널이 못 들어가게끔 설계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하나 경험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얘는 안 되겠구나. 해봤는데 되겠는데 하고 해봤는데 안 돼요. 이거 안 되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없대요. 그럼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좀 쌓아 나가시면 DB는 경험이 거의 90%예요. 기본적인 개념 한 10%, 경험이 90%. 많이 쿼리를 가지고 놀아보세요. 얘를 가지고. 자, 그런 카운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맥스는 뭐겠어요? 최대값이겠죠? 뻔하잖아요. 맥스 의미하는 바가 최대값이니까. 자, 컬럼에 ID 들어가 있네요. 중간에 그 가로 안에. 이런 뭐겠어요? ID 중에 제일 큰 놈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EMP에서 만약에 여기가 아이디가 아니라 셀러리였다. 그러면 사원 중에서 셀러리 급여 제일 높은 애, 그 결과 갖다 주겠죠. 그런 거고요. 여기 밑에 있었구나. 하고 저의 미는 반대겠죠. 가장 작은 애. 썸은 뭐겠어요? 합계. 자, 이거 실행시키면 결과 뭐 나올까요? 자, 지금 EMP 테이블은 이렇게 생긴 애고, 이 썸 셀러리 했어요. 이게 결과 뭐 나올까요? 15,000 나올 겁니다. 다 더하는 거예요. 썸이니까. 얘는 합계잖아요, 합계. 다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15,000. 왜? 셀러리가 각각 5,000, 6,000, 4,000이었으니까 다 더해서 15,0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랑 미는 최대값, 최소값, 썸은 합계. 그리고 또 평균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EMP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네들도 다 EMP 갖고 조회하죠. EMP 데이터 몇 개라고요? 3개죠. 근데 얘네 집계함수 써서 조회했더니 얘네 결과 다 몇 줄 나왔어요? 한 줄 나왔죠. 데이터 3개짜리 테이블을 조회를 했는데 집계함수를 썼더니 데이터가 한 줄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이제 밑에 내용에서도 나올 건데 거기까지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셀러리, 가장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 애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컬럼 조회할 때 이름 컬럼도 같이 조회해야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이름도 알려줄 거고 셀러리도 알려줄 거니까. 자, 얘를 실행을 시키면 흥길동 6,000 맞나요? 흥길동은 5,000이었던 것 같은데, 흥길동 5,000이죠. 흥길 순위 6,000이죠. 뭔가 이상하네요. 그쵸? 자, 얘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집계 함수는 다 공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카운트, 맥스, 민, 썸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모든 집계 함수는요 사용했을 때 데이터가 계산된 결과 한 줄 나와요. 근데 원래 EMP 테이블은 데이터가 3줄이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EMP 테이블은 데이터를 3줄을 보여주려는 애인데 집계 함수 때문에 한 줄로 압축됐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압축시킬 수 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거 한 줄만 세트로 묶여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똑같이 이 민에다가 얘를 넣어 볼게요. 가장 낮은 급여, 그럼 인걱정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까보면 또 흥길동 4,000 나와요. 왜? 흥길동이 맨 위에 있는 애였으니까. 만약에 흥길동 앞에 다른 애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조회를 하면 걔가 나올 거예요. 흥길동 전에 있으니까. 맨 위에 있는 애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3줄을 보여줘야 되는 애인데 집계함수 때문에 한 줄로 압축이 돼버렸는데 나는 압축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맨 위에 있는 애 하나 보여주고 끝.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집계함수를 쓰면 무조건 세트로 써야 되는 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밑에 내려가면 나와요. 이렇게 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일단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뎁트 아이디, 부서 번호가 있고요. 컬럼에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이 네임 붙이는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새로운 컬럼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집계 함수가 쓰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돌려보면, 자, 1번 부서는 급여의 합계가 11,000이고 2번 부서는 4,000이래요. 이거 EMP 테이블 그냥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부서 셀러리 합계 11,000 맞네요. 2번 부서 셀러리 합계 4,000 맞네요.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부서별 셀러리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왔잖아요. 한 줄 이상. 원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무조건 한 줄이었는데 지금 컬럼 하나 추가하고 그룹 바이라는 거 하나 추가했더니 이제 두 줄이 나온 거죠. 여기 만약에 부서가 더 다양하게 있었으면은 더 다양하게 그 줄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자, 이 그룹 바이는 뭐 하는 애냐? 이름부터가 그룹 바이죠. 이 뒤에 오는 컬럼으로 그룹화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룹화라는 건, 자, 샐러리, 썸 샐러리 했을 때 결과 15,000. 15,000이 나온 이유는 5,000, 6,000, 4,000이 다 더해진 결과가 한 줄로 나온 거였죠. 근데 사실 여기는 흥길동이고 흥길순이고 그리고 임꺽정이었고 부서가 1번, 1번, 2번이었는데 이게 다 더해진 결과 한 줄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근데 그룹 바이를 얘로 하겠대요. 근데 얘 종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같은 거 1, 하나. 그러니까 1 하나 있는 거고 2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종류가 두 개네요. 얘를 기준으로 그룹을 묶었기 때문에 1번 그룹 하나가 생겨난 거고요. 2번 그룹 하나가 생겨난 거예요. 이 부서번호 1번으로 그룹 하나, 부서번호 1번의 그룹 하나. 그러면 1번끼리 더한 겁니다. 그래서 11,000이 나온 거고요. 2번 부서번호를 가지고 있는 애끼리 그룹화를 했기 때문에 얘는 근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4,0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계함수를 썼는데 내가 온전히 데이터를 알고 싶으면 무조건 그룹 바이가 세트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세트라는 말이 사실 집계함수만 쓰이면 얘 없어도 돼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집계함수만 쓰이면 그룹 바이를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한 줄이 맞으니까. 근데 방금처럼 부서별 혹은 이 맥스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원의 이름 이런 걸 알고 싶다 해서 컬럼을 추가했죠. 그러면 그룹 바이 네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얘는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가장 높은 애 한 명만 알고 싶은데 얘는 다 나왔죠. 얘 왜 다 나왔을까요? 네. 그룹 묶으려는 기준이 네임이에요. 근데 네임 몇 종류였어요? 홍길동, 홍길순, 임꺽정 세 종류였죠. 세 종류이기 때문에 세 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기준을 적어주는 건데 그 기준이 갖고 있는 종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줄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 한 명을 알고 싶어 라고 하면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걸 쓰는 건데 여기였지? 여기까지 했죠? 이제 내일 이 부서별 최고 연봉부터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뒤에 있는 거 좀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다 하고 나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처음에 JDBC 커넥터 쓸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 뭔가를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걸 막 클래스 추가하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쭉 훑어만 보세요. 얘가 뭐 하는지 다 일일이 까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내일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